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 트포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을 하신 분이 약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독을 해주신 다음에 영상을 봐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트포이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오늘 주제는 맨즈 오픈 보디빌딩 1부 선수들의 개인 포징을 저 트포이의 생각을 나열하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 인원이 22명이나 되는 재팬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전부 다 개인 포징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주요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 위주로 선수들의 개인 포징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추어 올림피아 재팬프로 맨즈 오픈 프로 보디빌딩 1부 개인 포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선수는 맥스 찰스입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맥스 찰스는 재팬 프로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루마니아 프로에서 탑5 안에 들었던 선수입니다. 세드릭 맥밀란과도 친분이 있어서 같이 일본에 왔고요. 굉장히 거대한 스트럭처, 틀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깨 장치도 굉장히 넓고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어떠한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볼륨감을 지닌 선수인데 루마니아 프로 때보다 더욱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시합장에 나섰던 것이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맥스 찰스는 원래 하체 근육이 약점인 선수인데 그의 전성기 시절보다 조금 더 하체 근육의 사이즈가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쉬운 모습과 둥근에서 보여지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부분의 다이어트의 수준이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견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싶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광배근의 길이가 짧은 선수이기 때문에 허리 쪽이 좀 비어 보이는 단점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이어트와 같이 좀 섞이지 않는다면 맥스 찰스가 앞으로도 좋은 순위를 받는 데는 좀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맥스 찰스는 여전히 그의 강점인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전면에서 특히 보여지는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의 볼륨감은 그의 전매 특허이죠. 체중은 약 118kg 정도로 맥스 찰스가 기존에 가져오는 체중보다는 조금은 낮은 체중으로 출전을 하였는데요. 낮은 체중이 꼭 좋은 컨디셔닝을 가져온다라는 법은 없는 것이 헤비급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온 선수들을 토대로도 제가 이러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맥스 찰스의 경우 지금 보시는 모습과 같이 전면에서는 크게 약점이 없습니다. 헤비급 보디빌더로서 사이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복부가 튀어나온 현상도 없죠. 이어지는 선수는 루첸 후어입니다. 밀로사체프와 같이 훈련을 하는 선수로서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을 설레게 하면서 기다리게 했죠. 루첸 후어의 키는 190cm에 가까웠고 굉장히 긴 팔과 다리와 넓은 몸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첸 후어의 숙제라고 하면은 그 넓은 몸통에 근육을 얼마나 채워넣느냐가 되겠죠. 아무래도 허리가 얇고 어깨 자체가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굉장히 보는데 즐거움을 선사하는 몸이었습니다. 등 근육 역시 다이어트가 잘 된 모습이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죠.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 수준 역시 타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첸 후어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큰 신체적인 구조를 근육으로 가득 채우지 못한 점. 지금 보시는 4번 포즈에서는 오히려 좀 좁은 모습을 띠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을 남겼습니다. 자, 루첸 후어가 계속해서 이어서 포즈를 취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사이즈를 채우는데 집중을 한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루첸 후어의 또 데뷔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의 루첸 후어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는 것도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보는 그런 재미있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아시아인 선수 중에서 헤비급 보디빌더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루첸 후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대단하죠. 특히 긴 팔과 다리는 웅장함을 좀 연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캐나다의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리건 그라임즈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되게 많은 선수인데요. 2018년도 초반에 카멜크루 쿠웨이트에 카멜크루 쿠웨이트로 트레이닝 캠프로 옮긴 다음에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서 활약을 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뒤에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활약을 하고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위로 본인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을 낸 다음에 시간을 갖고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서 집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처럼 훌륭한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옆에서 보이는 측면 둥근에도
다이어트의 강도가 보이는 듯한 리건 그라임즈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리건은 루마니아 프로 때에 이어서 두 번째 출전을 하는 것이고, 루마니아 프로 때는 3위를 기록했죠. 지금 보시다시피 햄스트링과 둥근 부분의 다이어트 수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등 근육 역시 너비와 두께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바디빌더가 93년생밖에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오픈 바디빌더로서 어린 나이에 이미 이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쇼에서 우승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리건 그라임즈인데요. 2017년 데뷔했을 때만 해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템파 프로같이 거대한 쇼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클래식 피지크로 잠시 방황도 했던 선수입니다. 몸 자체가 클래식 피지크에 막 안 어울린다는 기보다는 보디빌더 체형에 조금 더 가까운 체형이기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는 각광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건 그라임즈 역시 맥스 찰스, 루체노와 마찬가지로 복부에 조금 내 튀어나온 현상이 없을 정도로 복부 컨트롤을 깔끔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잘생긴 외모로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리건 그라임즈는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대한민국 보디빌딩 헤비급의 자존심 이승철 선수입니다. 이승철 선수의 체중은 제가 듣기로 몬스터짐 때보다 약 3kg이 더 증량된 채로 나왔는데요. 오히려 그 3kg이 이승철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근육의 볼륨감이나 사이즈는 물론이고 측면에서 보이는 둥근의 컨디셔닝 역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러한 전체적인 다이어트의 수준 역시 레벨업이 돼서 나오셨습니다. 햄스트링 역시 타이트하게 보여지고 있고, 등 근육은 제가 이제 타 선수들과 비교하는 비교 영상이 2부에 작성이 되겠지만 너비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두께감이나 볼륨감 역시 훌륭했습니다. 이승철 선수는 몬스터짐 프로 때도 많은 해외 보디빌딩 팬들이 저 선수가 누구냐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볼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동아시아권 선수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루체노어나 이승철 선수가 받고 있는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내 보디빌딩 팬분들도 이승철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기대해 주시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사이즈의 이승철 선수이고요. 보시면은 다이어트도 몬스터짐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자마자 저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특이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음악 자체를 꺼달라고 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직접 선곡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세드릭은 음악 자체를 끈 채로 조용히 포징을 진행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루마니아 프로 때 이미 1위를 기록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출전할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재팬 프로에 출전을 하였고요. 맥스 찰스와 같이 재팬 프로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다이어트의 수준은 루마니아 프로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올림피아에서도 다이어트가 조금 아쉬웠던 세드릭 맥밀란인데요. 일단은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2020년도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내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출전을 할 계획인지 약간은 미지수인 모습입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나중에 보시는 비교심사에서도 2부에서 보시는 비교심사에도 알 수 있겠지만 경기 자체를 굉장히 좀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베스트가 아닌 것을 이미 본인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의 승리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 세드릭 맥밀란이었습니다. 정말 평소와 같은 아름다운 포징과 엄청난 사이즈를 보여줬던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185cm의 키죠. 자, 이어지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선수이죠. 2017년도 이후에 2년의 공백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코디 몽고메리입니다. 코디 몽고메리는 2016년도였나요? 2016년도에 미스터 USA를 기록하면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IFBB 프로를 획득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코디 몽고메리지만 데뷔 전이었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5위권 밖으로 떨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를 많이 자책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이죠. 따라서 2015년도 미스터 USA가 되겠네요. 그래서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좋은 성적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에 방황을 하다가 212 체급에 도전을 했었죠. 212 체급에서도 역시
좋은 기대한 성적을 발휘하지 못한 코디 몽고메리는 또 한 번의 방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이렇게 재팬 프로에 출전을 합니다. 재팬 프로 이번 라인업이 세드릭 맥밀란, 후안 모렐, 리건 그라임즈 등 아놀드 클래식에 가까운 라인업을 자랑하기 때문에 코디 몽고메리가 스스로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합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기타의 맨 좁은 바디빌더들에 비해서는 두께감이나 볼륨감, 전체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선 선수가 하필 이승철 선수와 세드릭 맥밀란 선수였는데요. 이어지는 코디 몽고메리를 봤을 때는 맨 좁은 보디빌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왜소한 사이즈였습니다. 다만 근육의 두께감, 특히 등 근육의 두께감과 다이어트의 수준이 거대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디 몽고메리의 무기 자체를 잘 살린 다음에 사이즈를 좀 더 키운다면 분명히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코디 몽고메리가 데뷔한 지가 이제 좀 많이 됐는데요. 아직도 어린 나이의 선수이죠. 제가 알기로 94년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코디 몽고메리가 사이즈만 증량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후안 디젤 모렐입니다. 몬스터진 프로의 네이산 디아샤를 상대로 2위를 기록하고 이어지는 루마니아 프로에서도 세드릭 맥밀란을 상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의 2위로서 꽤 많은 포인트를 따고 있는 후안 모렐인데요. 올림피아로 가기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로쇼에 도전을 합니다. 세드릭 맥밀란이 같이 출전을 하죠. 리건 그라임즈도 역시 루마니아 프로 때부터 같이 이제 후안 모렐과 시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안 모렐은 이제 탑 레벨의 선수, 네임드 있는 선수들 중에서 다이어트 상태가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측면 둥근에서도 가로줄문 향에 빗살이 보일 정도로 후안 모렐의 다이어트의 수준은 굉장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면 하체의 그런 사이즈, 대퇴사두의 사이즈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측면 하체를 보여주는 영리한 자세를 보인 후안 모렐이었습니다. 후면에서 보시는 등 근육 역시 사이즈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의 수준 역시 훌륭했습니다. 몬스터진 프로 때보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본 느낌을 받았을 때는 다이어트의 레벨이 몬스터진 프로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몬스터진 프로에서도 다이어트만큼은 안 구엔이나 네이산 디아샤보다 더 나았는데 아무래도 네이산 디아샤의 근육의 완성도에 비해서 후안 모렐의 하체 사이즈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 같은 경우는 사실 루마니아 프로 이전에도 프로쇼를 지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연속 프로쇼를 우승하고 재팬 프로에 도전하는 모습이 되겠네요. 자, 후안 모렐이 세드릭 맥밀란을 이긴다면 엄청난 업셋입니다. 후안 모렐은 세드릭 맥밀란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자, 이어지는 선수입니다. 안 구엔입니다. 몬스터진 프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재팬 프로에 도전합니다. 베트남계 미국인인 안 구엔 선수는 몬스터진 때보다 더욱더 타이트한 다이어트의 수준을 가져왔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잠깐 얘기를 해보였는데요. 체중 자체가 몬스터진 프로 때보다는 조금 가벼운 체중으로 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몸 자체도 많이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다운 훌륭한 다이어트의 레벨을 보여준 안 구엔 선수였습니다. 안 구엔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몬스터진 프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미국에서 프로쇼를 치르고 미국 외에 있는 나라에 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올해만 벌써 대한민국에서도 몬스터진 프로쇼를 뛰고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재팬 프로 시합을 동아시아에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죠. 일단 경기에 이제 오는 모습이 가족들과 오는 게 아니라 딱 혼자서 오시더라고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팀을 꾸린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안 구엔 선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둥근과 햄스트링의 훌륭한 레벨의 다이어트의 수준의 안 구엔 선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가 조금 작은 편이고 체형 자체가 조금 좁은 체형이기 때문에 오픈 바디빌더를 상대로 완성도와 다이어트의 레벨로 승부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구엔 선수는 앞으로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다이어트의 레벨을 유지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대한민국의 박정수 선수입니다. 1세대 바디빌더로서 재팬 프로의 프로 데뷔전을 치르러 왔습니다.
박정수 선수는 2018년도죠.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아마추어 보디빌딩 오버롤을 석권하면서 프로가 됐죠. 자, 다이어트의 레벨은 손색이 없는 모습의 그러한 박정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보이는 햄스트링과 둥근 역시 잘 갈라져 있고 후면 보시면은 햄스트링과 둥근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에 비해서는 사이즈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을 보이지 않았나 싶었던 박정수 선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맨즈 오픈 바디빌더들, 특히 재팬 프로에 나온 선수들이 체중 자체가 거의 120kg에 나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픈 바디빌더로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이즈를 붙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강점인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를 강조하는 포즈를 잘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퇴 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 면에서는 거의 최고가 아니었나 싶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첫 번째 프로 데뷔전을 치룬 박정수 선수였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아마추어 마이너스 90kg급에서 체급 우승을 하고 이어지는 오버롤전에서 박수현 선수를 상대로 2위를 기록했던 장성엽 선수가 90kg의 체중으로 212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맨즈 오픈 보디빌딩의 무대에 섰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212 선수 같은 경우는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잘 도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성엽 선수는 212 선수로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했습니다. 아마추어 시합 때보다 조금 더 커진 볼륨감을 들고 나왔지만 아무래도 사이즈적인 면에서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체형적으로도 조금 맨즈 오픈 보디빌딩 선수들에게 밀리지만 아무래도 키가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해서 경쟁을 하기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장성엽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마추어전 때보다 볼륨감이나 근육의 분리도가 더 잘 살아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베스트의 체중을 이제 212 체급이라 하면 마이너스 96kg이죠. 마이너스 96kg에 가까운 체중으로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시합에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던 장성엽 선수입니다. 자, 프로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212 체급이 아니라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전혀 기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포징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이는 둥근 역시 굉장히 높은 레벨의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을 상대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였습니다. 자, 박수현 선수인데요. 아마추어 보디빌딩 플러스 90kg급에서 1위를 하고 체급 통합 체급전 오버롤전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서 프로 무대를 가지게 됩니다. 박수현 선수의 체중은 97kg 정도로 212 체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체중입니다. 오히려 지금 측면에서 둥근이 갈라지는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근육의 밸런스나 볼륨감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는 좋은 모습의 박수현 선수입니다. 특히 1번 포즈에서 펼쳐지는 광배근은 정말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퇴 사두근도 정확하게 잘 분리가 되는데 복근 역시 시종일관 뚜렷하게 관리되면서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보디빌딩을 보는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좋은 피지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등 근육은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박수현 선수의 등 근육은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수현 선수 역시 생각보다 긴장을 안 하고 프로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포징을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장점인 1번 포즈를 취하는 박수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 마이너스 96에서 할지 플러스 96에서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과 경쟁을 할지 참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맨즈 오픈 보디빌딩 1부 개인 포징 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 비교 심사 편도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닝 포 힐링의 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